금일 발표를 맡게 된 박건욱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할 기술 두 개는 For Memory라는 기술하고 Distributed Shared Memory라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들이 하고자 하는 말을 간단히 제가 정리를 해보았는데, For Memory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싱글 머신의 메모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리모트 서버를 이용하는 것이고, Distributed Shared Memory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들에게 벌추얼하게 하나의 유니폼된 컨티규어스 메모리 영역을 제공함으로써 시스템을 쉽게 스케일아웃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스케일러빌리티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for memory로는 대표적으로 제가 AIFM이라는 어플리케이션과 뭔가를 하는 어플리케이션 인테그리티드 for memory라는 논문을 제가 발표해 드릴 예정이고, DSM 같은 경우에는 러스트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는 D-Rust라는 논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D-Rust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OSDI 2024년도 논문이고, D-Rust Language Guided Distributed Shared Memory with Fine Granularity, Full Transparency and Ultra Efficiency입니다. 우선 DSM이란 어플리케이션에게 하나의 연속적인 메모리 뷰를 제공하는 기술로서 하나의 컴퓨터처럼 보이게 하는 어브스트랙션을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1990년대 초에 등장해서 디스트리뷰티드 프로그래밍을 쉽게 해주었기 때문에 연구가 어느 정도 되었었지만, 사실 당시에는 지금처럼 빠른 서버 간 통신 기술이 존재치 않았기 때문에 성능상의 문제로 큰 효과를 거두진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RDMA 같은 패스트 네트워크의 등장으로 인해서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기술입니다. 여러 서버를 연결해 하나의 컴퓨터처럼 보이게 하기 때문에 각 서버는 서로 다른 서버의 메모리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모리 액세스마다 리모트 액세스를 하는 것은 로컬 메모리와 네트워크 간의 그 밴드위스나 레이턴시가 굉장히 차이가 크기 때문에 오버헤드가 큰 행위이므로 DSM에서는 로컬 노드의 다른 노드의 데이터를 캐시해서 사용합니다. 때문에 DSM 연구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때 캐시 코헤런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입니다. 캐시 코헤런스 프로토콜 덕분에 컨시스턴시는 보장받더라도 성능에 매우 악영향을 줍니다. 캐시 코헤런스 프로토콜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기에 영향이 크다는 것일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우선 스누핑 방식이 있습니다. 이는 라이트가 발생하면 모든 노드에 브로드캐스트를 하여 캐시를 인밸리데이트 시키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렇게 된다면 캐시하고 있는 노드를 트래킹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모든 노드에 메시지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네트워크 트래픽 같은 그런 오버헤드가 굉장히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트래킹을 하는 방식인 디렉토리 베이스드 방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식은 어떤 노드가 write를 할 경우 해당 캐시의 원래 원본 오브젝트를 가진 홈 노드에게 write를 한 노드가 알려주고, 그럼 홈 노드는 내 오브젝트에 누군가 write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오브젝트를 캐시한 노드들을 트래킹하고 있다가 해당 노드들한테 모두 캐시 인밸리데이션을 시킵니다. 그렇다면 이제 디렉토리 베이스드 방식의 소타 논문인 겜에 대한 실험을 보면서 오버헤드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세 가지 옵션인데, 노 쉐어링이랑 그리고 10% 쉐어링, 20% 쉐어링인데, 이 쉐어링이 많아질수록 그만큼 홈 노드에서 인밸리데이트 시켜야 하는 노드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네트워크 트래픽이 증가하는 우측 그래프를 먼저 저희가 볼 수가 있으면서, 좌측 그래프에서는 트래픽 증가에 반비례해서 떨어지는 성능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0% 쉐어링 했을 뿐인데 25%가 성능을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컨시스턴시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코헤런스 프로토콜 따라하는 게 당연하지만 이게 너무 큰 오버헤드가 아닙니까? 왜 write를 할 때마다 캐시 인밸리데이션을 시켜야 하고, 왜 리드하고 있지도 않은 노드에게까지 인밸리데이션을 시켜야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프로그램의 시메틱 정보를 무시하였기 때문에 내가 언제 누가 어떻게 쓸지 모르고 또 누가 읽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안전한 제너럴한 방법으로 프로토콜을 구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프로토콜이 나오고, 이에 비례해서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대다수의 컨커런트 프로그램에서 지키고 있는 시멘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라이터가 쓰고 있을 때는 익스클루시브하게 혼자 라이트를 하고 있으며, 리더가 존재치 않고 또 리더가 읽고 있을 때는 라이터가 존재하지 않은 그런 시멘틱이 있습니다. 바로 싱글 라이터 멀티플 리더 시멘틱입니다. 라이터가 라이트를 할 때마다 이걸 싱크로나이제이션 할 필요가 없고, 리더가 리드하기 전까지만 이걸 사실상 해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라이터가 지금 라이트하는 중간에는 지금 혼자만 익스클루시브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D 러스트 논문은 이 싱글 라이터 멀티플 리더라는 시멘틱을 이용해서
코헤런스 프로토콜을 단순화시켜서 성능을 개선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어플리케이션이 이 시멘틱대로 동작한다는 것을 저희가 확정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정보를 Drust 측에 알려야 할까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AIFM의 Dereference Scope와 같이 이런 시멘틱을 알려줄 수 있는 익스포징하는 API를 만들어주고 개발자가 사용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코헤런스가 깨지는 순간 시스템은 망가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개발을 해야 하며 에러가 절대 존재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프로토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의 키 인사이트가 바로 이러한 싱글라이터 멀티플 리더를 반영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다는 것, 바로 오너십 타입이 있다는 것입니다. 러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러스트는 오너십 베이스드 언어로 다음 네 가지 인베리언트를 따릅니다. 먼저 싱글 오너, 언제나 항상 해당 객체는 하나의 오너가 존재하고 세이프 바로잉, 항상 해당 오너로부터 레퍼런스를 받아서 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레퍼런스의 종류에는 write를 위한 mutable reference와 reader를 위한 immutable reference가 있습니다. 해당 레퍼런스가 없으면 그 누구도 해당 객체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레퍼런스를 오너가 빌려줬다면 오너 역시 그 객체에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싱글 라이터, 최대 한 명의 뮤터블 레퍼런서가 존재하며 이 뮤터블 레퍼런스가 해당 스코프에 존재할 때는 그 어떠한 다른 레퍼런서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뮤터블 레퍼런서든 이뮤터블 레퍼런서든. 그리고 멀티플 리더, 이뮤터블 레퍼런스는 여러 명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을 종합해서 설명을 하면은 해당 러스트 언어야말로 오너십 베이스드 랭귀지야말로 싱글 라이터 멀티플 리더라는 시메틱을 자동으로 반영해주는 언어라고 저희가 할 수가 있고 러스트는 해당 인베리언트가 지켜지지 않으면 컴파일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러스트 프로그램이 컴파일되어 동작한다는 말은 결국 그 프로그램이 시메틱을 지킨다는 것과 일치합니다. 이제 앞으로 동작할 프로그램들이 시멘틱을 지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Drust가 이 시멘틱을 이용해서 어떻게 코헤런스 프로토콜을 단순화시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DSM에서는 버추얼 사고로 하나의 메모리 뷰를 만들어준 어브스트랙션인데 Drust에서는 크게 스택과 힙 영역이 있는데 각 스레드들의 메모리 사용 크기를 얼라인 시킨 다음에 해당 크기대로 전체 스택 공간을 잘라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해당 스레드가 다른 서버로 마이그레이션 시키더라도 기존의 주소 공간 그대로 사용을 하는 효과를 낼 수 있어서 별도의 조치 없이 동작을 시킬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힙 공간은 서버대로 파티션을 시켰기 때문에 내가 벌추얼 어드레스를 알고 있으면 사실상 이 벌추얼 어드레스가 어느 서버 소속인지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캐시를 어떻게 하는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캐시를 위해서는 각 노드별로 해시 테이블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하단의 노드 A의 오브젝트 서클과 스퀘어를 상단 노드 B에서는 해시 테이블에 캐시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뮤터블 레퍼런스 통한 액세스 그러니까 라이트 과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싱글라이터 멀티플 리더 시멘틱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러스트 특성에 따라서 뮤터블 레퍼런스가 존재하는 동안은 이뮤터블 레퍼런스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위에 노드 B의 레퍼런스들은 다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서클 오브젝트에 대해서 예시를 먼저 보이겠습니다. 시멘틱 덕분에 라이터는 라이트마다 인밸리데이션을 하지 않더라도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받습니다. 그러면 라이터가 인밸리데이션 해야 하는 것은 리더가 읽기 직전의 순간까지입니다. 그리고 리더는 라이터의 라이트 이후에 접근을 하려면 다시 오너에게 레퍼런스를 빌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이용해서 Drust의 코헤런스 프로토콜의 핵심은 리더가 오너에게 레퍼런스를 바로 할 때 캐시 내용이 이상한 것을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게 해요. 라이터가 레퍼런스를 오너에게 돌려줄 때 여기에 마킹 같은 것을 하자입니다. 마킹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냥 주소 공간을 옮겨버립니다. 그러면 라이트마다 인밸리데이션 해야 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모든 라이터 작업이 마무리되고 레퍼런스 반납을 하기 전까지만 최소 한 번만 오브젝트 무브를 해주면 되므로 매우 심플하고 로우 오버헤드를 가진 방법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고 리더 입장에서는 레퍼런스를 빌릴 때 오너에게 빌린 레퍼런스 주소가 그 기존 거랑 다르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으므로 캐시를 가지고 있는 모든 노드가 아닌 정말 리드를 하고자 하는 그 노드가 리드하기 직전에 그 순간만
알기 때문에 자동으로 확인하면서 최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란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풀어야 하는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오너의 댕글링 포인터입니다. 오너는 객체에 대한 레퍼런스만 뮤테이터한테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현재 라이터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이제 오너가 이를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브된 객체에 대한 주소 역시 오너가 가지고 있지 않고 이전에 스테이란 주소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라이터 측에서 오너의 포인터를 고쳐줘야 합니다. 이제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correctness보다는 옵티미제이션인데 사실 라이트를 할 객체는 리모트에서 로컬로 가져오는 것이 이제 주소도 바꿀 수 있고 계속 쓸 수 있는 객체를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뭐 일석이조의 느낌이 있지만 다음과 같이 로컬에 있는 객체를 프로토콜을 위해 무브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안 쓰는 주소 공간 16비트 정도를 컬러 비트라는 걸로 설정을 해서 로컬에서 라이트가 일어날 때는 그 오브젝트를 다시 할당해서 무브해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컬러만 바꿔주는 것으로 무브를 가름합니다. 그러므로 뮤테이블 레퍼런스는 컬러 비트 16비트와 객체의 주소 그리고 댕글링 포인터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오너 어드레스까지 해서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뮤터블 바로우를 통한 리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드 B의 캐시에는 파란색 원이 캐시되어 있지만 노드 A의 원본 서클엔 원본 원에는 이제 라이터에 변형된 빨간색 원이 된 것을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주소는 뭐 빨간색 원은 0xAB, 파란색 원은 0xCB 이렇게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너에게 받은 오브젝트 주소를 키로 해시 테이블에 대조를 해서 해당 객체가 캐시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당연히 빨간색 0xAB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시 테이블에서 이 객체를 등록해 줍니다. 리던던트 카피 방지를 위해서 해시키를 통한 오브젝트가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이제 오브젝트 글로벌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다음에 액세스할 때부터는 로컬 캐시에서 액세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포인터로 글로벌도 가리키고 있고 로컬도 가리키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구조는 그래서 컬러 비트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이렇게 구성되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옵티미제이션 하나만 소개시켜드리고 바로 실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피니티 어노테이션을 이용한 옵티미제이션입니다. 다음과 같이 두 노드에 대해서 링크드 리스트 노드가 두 섭에 나뉘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드 A의 헤드 노드부터 트래버스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계속된 연속적인 미스가 뜰 것입니다. 이는 굉장히 큰 메모리 트래픽을 차지한 오버헤드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Drust에서 한 가지 옵션을 준 것이 있는데 다음과 같이 Drust는 이제 특수한 포인터를 이용을 한다면은 이 포인터를 써서 연결된 노드는 노드 간에 옮겨갈 때 한 번에 옮겨가게 해놓는 기능을 추가해 놓았습니다. 이거 외에도 스레드를 만들 때 오브젝트 역시 같이 넣어서 해당 오브젝트가 존재하는 서버에서 스레드가 만들어지도록 스케줄링하는 기능 역시 넣었습니다. 사실 Drust의 설명 끝났고 이제 이밸류에이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어플리케이션에는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시멘틱이 있고 이 시멘틱을 이용해서 코헤런스 프로토콜을 단순화시키자가 사실 시작이었고 그럼 어떤 시멘틱을 이용할 것이냐 싱글라이터 멀티플 리더를 이용해 보자. 근데 싱글라이터 멀티플 리더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개발을 굉장히 잘 해야 한다. 하지만 러스트를 이용하면은 그거를 사실상 컴파일러가 다 체크해주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한다는 것은 결국 이 시멘트를 지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러스트를 이용해서 싱글라이터 멀티플 리더라는 시멘틱을 자동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자가 핵심입니다. 실험 세팅입니다. 우선은 하드웨어 세팅은 다음과 같고 서버 간에 40기가 bps로 연결되어 있고 토탈에서는 100기가 bps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선 두 가지와 비교를 할 건데 gem하고 그라파입니다. 우선 gem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디렉터리 베이스드 코헤런스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고 그라파 같은 경우는 델리게이션을 이용해서 코헤런스를 맞춰줍니다.
델리게이션을 이용한다는 것은 어떤 오브젝트를 액세스할 때 직접 캐시해서 여기 직접 액세스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오브젝트의 홈노드에게 대신 부탁해서 홈노드가 대신 액세스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노드 싱글 포인터로 이제 싱크로나이제이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홈노드가 시리얼라이저블하게 컨트롤해줘서 코어런스를 맞춰주는 방식입니다. 다음 네 가지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진행했고, 간단하게는 뭐 데이터 프레임은 인메모리 데이터 분석 프레임워크고, 소셜넷은 트위터 같은 웹 서비스고, 잼은 옵티마이즈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고, 키밸류 스토어는 키밸류 캐시입니다. 참고로 키밸류 스토어에서는 YCSB 벤치마크 90%의 10%의 푸드 환경, 그리고 스큐네스 팩터는 0.99를 세팅하고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은데, 제가 이걸 왜 넣었냐면 사실 네 번째 키밸류 스토어에서 뮤텍스를 이용한다는 특성이 사실 굉장히 어찌 보면은 디러스트의 리미테이션 중 하나이기 때문에 넣어놨습니다. 왜 뮤텍스가 디러스트에서 리미테이션이냐면, 디러스트는 싱글라이터 멀티플 리더를 상정을 하고 만들었는데, 뮤텍스를 사용한다는 순간 오브젝트에 대해서 싱글라이터 싱글 리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러스트는 사실 더 잘할 수 있는데, 이 뮤텍스 때문에 그게 원천차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능이 뭐 다른 것보다 잘 나오긴 하지만은 싱글라이터 멀티플 리더인 어플리케이션보다는 그 성능이 좋아지는 폭이 작아지는 이제 리미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래프를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좌측 이제 데이터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내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내부적으로 shared index table이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고, 오퍼레이션의 아웃풋 청크가 어떤 소스의 청크로부터 왔는지를 관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접속하는 워크 스레드도 있고 해서 이 오퍼레이션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 shared index 테이블에 그거를 라이트 해주는 애들도 있을 거고, 워커 스레드는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다 풀는 리드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리드 라이트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코헤런스 프로토콜이 좋은 D러스트가 우선 가장 좋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소셜넷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캐시 코헤런스 덕분에 D러스트가 가장 좋은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뭐잼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캐시 코헤런스 덕분인데, 이거는 제가 그래프만 따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D러스트하고 겜 같은 경우에는 로컬에다가 계속 캐시를 해두기 때문에 이 매트릭스를 읽고 쓸 때 그런 게 로컬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뭐 캐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뭐 두 개는 성능이 어느 정도 좋지만 그래퍼가 안 좋은 이유는 얘는 캐시하지 않고 델리게이션을 이용하기 때문에 계속 리모트 액세스를 사실상 해서 이제 성능이 안 좋은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키밸류 스토어에서는 이제 앞에 세 개는 노드의 개수를 늘려나감에 따라서 얘는 거의 다 6배 상승됐고 12배 상승됐고 거의 6배 상승됐는데 얘 혼자서 3점 몇 배 이렇게 상승되는데, 이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K밸류 스토어에서는 뮤텍스를 사용해서 싱글라이터 싱글 리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뮤텍스의 코어런스 프로토콜이 퇴색돼 가지고 다른 거에 비해서 성능 증가폭이 그렇게 좋진 않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라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도 안 되게 곤두박질 치는 이유는, 이 그라파는 델리게이션을 써서 파퓰러 오브젝트는 결국 해당 홈 노드 서버에서 처리가 되므로 해당 홈 노드에 버틀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성능이 안 좋은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논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